목에 파스를 붙이고 리뷰를 써야 할 정도로 담이 왔던 10화가 끝이 났습니다. 2살짜리 제니가 닭다리를 들고 뜯고 우리가 한 건 사랑이지 바람이 아니잖아 라는 개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충격적인 엔딩을 보여준 10화. 함께 들어가 보시죠. 10화에서는 지난 몇 화에 걸쳐 뿌려졌던 떡밥들에 답이 돌아왔죠. 김용기와 준영이가 처음 만났던 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안면을 텄던 여병규. 김용기의 말대로면 여병규에게 보고를 했다기보단 월척을 낳기 위해 미끼를 던질 필요가 있었고 많은 걸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선우는 관심 없다고 했던 김용기가 부원장이 되고 당차게 찾아갔던 여병규에게 되려 협박을 당하고 원장 3호와 해강이 엄마에게 입방아까지 오르느라 흥분한 상태에서 김용기의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아직 김용기가 빌런이다, 착한 놈이다에 관한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아마도 다음 주 지선우를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너무 뜬구름 잡는 식의 뇌피셜은 자칫하면 여러분의 자유로운 상상까지 오염시킬 수 있으니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도 역시 줄거리 형식이 아닌 제가 느낀 포인트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방송은 소중하니까요. 제가 10화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엔딩에 관한 뇌피셜이 제일 궁금하시겠지만 그건 맨 마지막으로 보내고 첫 번째로 제가 주의 깊게 본 것은 바로 현서와 인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인공인 태호와 선우의 이야기보다 유독 10화에서 현서와 인규의 이야기를 많이 보여주어 사족이 많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부부의 세계 내용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이 주인공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의 주인공들 내면의 세계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민현서와 박인규의 장면들은 제게 특별했는데요. 이 둘은 어찌 보면 지선우, 이태호의 각자의 거울이 아니라 부부의 거울 같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이 둘의 모습을 통해 지선우와 이태호 앞으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치 없는 미련과 집착은 결국 파국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 것 아닐까요? 덧붙여 오늘 진행된 모든 상황들과 조합해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련에 대한 설명인데요. 극 초반 이태호는 지선우를 향한 그 죽일 듯이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라는 걸 박인규를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려 지선우의 집으로 가죠. 헌데 그 시간 지선우도 리마인드 웨딩 촬영 영상을 보며 미련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보였던 건 곁에 있을수록 그 잔인한 감정에 서로에게 더 화가 나는 두 사람. 스스로 애증이 남아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떠나보내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되는 애증과 집착 같은 마음 때문에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는 걸 알 수 있죠. 민현서와 박인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현서와 박인규의 분량이 절대 사족이라고 보이진 않았습니다. 또한 고예린 부부를 통해서도 그 파국을 볼 수 있었죠. 지선우와 손재혁과의 관계를 알고도 지선우에게 난 가정을 지킬 거라며 했던 얘기가 결국은 오기와 집착이었고 그 결과는 파국이었죠. 고예림은 지선우에게 가장 필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복수를 도왔던 조력자들보다도 오늘 이 한마디가 고예림을 진짜 지벤저스처럼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에 빗대어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고 털어버리라고 하죠. 그동안 반지를 껴왔던 지선우의 손에 반지가 빠진 걸 볼 수 있는데 결국 미련을 상징했던 반지는 손에 끼고 있던 것이 아니라 지선우의 마음에 있던 것이고 반지가 아닌 마음을 버리라는 얘기를 고예림이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 주변인들을 통해 이태호와 지선우의 싸움이 결국은 둘 다 취하는 것 없는 파국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 앞으로 그 파국 안에서 지선우는 어떤 선택을 할지가 남은 6화의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지선우가 어서 미련의 고리를 끊고 이태호라는 쓰레기 늪을 벗어나 홀로 빛나는 선택을 하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막판 20분 갑자기 스릴러로 변하기 전까지는 부부의 세계 고유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고구마 같은 상황이었어도 말이죠. 솔직히 지선우와 이태호에게 파국이 시작되고 큰 사건에 빠져들게 되는 마지막 20분도 나쁘진 않았죠. 그리고 모든 관심은 거기에 몰려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극단적인 요소보다 원래 우리가 부부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던
그 섬세한 인물들의 감정선과 표현이 더 좋았기에 10화의 리뷰 앞부분은 혹시 들어오셨다가 뭐야 왜 떡밥 뇌피셜 안 해 하고 나가시는 분이 계셔도 더 부부의 세계 나왔던 포인트를 앞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파격적이었던 마지막 20분에 대한 저의 뇌피셜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딱 정답 같은 하나의 이야기보단 여러분도 다양하게 해석해 보실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몇 가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고산역 옥상에서 떨어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작진은 떨어져 있는 머플러만 공개하며 저희가 미년서라 생각하길 바라겠지만 이제 시청자들은 거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파헤치는데 도사들이 되어서 어림없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예고편의 바람에 나뒹구는 머플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년서에 보기엔 머플러가 없죠. 결국 머플러로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추리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미년서가 들고 떨어졌을 수도 있고 박인규가 들고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죽은 사람이 미년서다 라고 믿기를 바라는 제작진의 트릭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예고편에서 보였던 절규남이죠. 그 절규남이 박인규이면 더 미년서가 떨어진 것이라고 믿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부부의 세계 예고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 순서를 무시하는 특징이죠. 그렇기에 그것이 박인규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떨어지기 전인지 후인지는 확실하지 않죠. 일단 저는 그 절규남이 박인규라는 데에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호는 그날 회사 앞에서 박인규와 통화하고 고산역으로 출발할 때 카라가 있는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고 중간에 옷을 갈아입고 가지 않은 이상 검정 계통의 코트와 티셔츠를 입고 있던 박인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전 미년서가 죽는 건 바라지 않으므로 그 절규남이 누군가 죽기 전에 왜 거기서 절규하고 있었는지부터 추리해봤습니다. 오늘 저희는 특이한 장면을 봤죠. 지선우와 박인규가 집에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지선우의 얘기에 뭔가 흔들리는 박인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박인규도 감정이란 게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 놈이구나 라는 걸 보았습니다. 고로 전 이 사건을 이렇게 추리해봤습니다. 예고편에서 박인규는 미년서를 폭행하며 설득하는 걸 볼 수 있었죠. 하지만 미년서도 이번엔 박인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그만하자 라고 말이죠. 저는 여기서 박인규가 미년서를 놔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인규는 미년서에게 찐사랑이었기에 떠나간 미년서를 보며 절규하는 거죠. 그 후에 계속되는 협박에 화가 날 대로 난 이태호가 박인규를 찾으러 고산역을 돌아다니다 나뒹구는 머플러를 발견한 후 박인규가 지선우에게 해코지를 했다고 판단하고 옥상에서 박인규와 몸싸움 중에 밀어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미년서는 어딘가에서 보았겠죠.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지선우가 12화에 반전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저는 증거를 들고 미년서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 살짝 예상해봅니다. 이 추리가 가장 근거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절규남이 만약 누군가 떨어진 후라면 떨어진 사람은 미년서가 되겠죠. 그렇다면 예고편에서처럼 이태호가 용의선상에 오를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한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면 옥상에서 셋이 뒤엉켜 싸우다 이태호가 미년서를 밀었을 가능성인데 그랬다면 박인규가 절규만 하고 있진 않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절규남이 사고 전에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이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그렇게 뻔히 바로 용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절규를 할 일은 없죠. 결국 절규남은 사고 전에 절규를 했던 것이고 그게 박인규라면 미년서를 떠나보낸 후 느끼는 감정에 따른 절규라는 게 가장 근거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시듯이 고산바닥을 주무르는 여병규가 늘 이태호를 미행하는 비서를 통해 사건 소식을 접하고 이태호가 아닌 여다경을 위해 CCTV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태호는 마지막 통화자이므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고 지선우는 머플러와 저번 침입사건 때 확보된 DNA가 사망자와 똑같기에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다경이를 위해서 이태호가 찍힌 CCTV를 감춰준 것이기에 그 사실을 무덤까지 비밀로 하자고 한 거겠죠. 하지만 누군가 여다경에게 전화를 해 의심을 하게끔 한 듯 싶은데 예고편에서 29초쯤 나온 전화기에 이름이 아닌 번호만 뜬 걸로 봐서 미년서가 여다경에게 전화를 한 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된 여다경이 그날 거기 간 적 없다고 자기에게 얘기한 이태호 주머니에서 해당 날짜가 찍힌 고산역 주차장 영수증을 찾게 되고 본인 때문에 아빠가 이태호를 위해 그런 일까지 했다고 생각한 후 그것이 이태호를 더욱 못 믿고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신 뇌피셜과 비슷한가요?
뭔가 색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창을 달궈주세요. 전 여러분과 댓글로 소통하는 것이 너무 즐거우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뭔 일 이슈의 리뷰화제였습니다.